이번 파트에서는 10.4 시드니에 추가된 새로운 비주얼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 DPI를 지원하는 VCL 스타일은 윈도우 10의 중점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이 DPI와 4K 모니터 지원은 이미 10.3 버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10.4 시드니에서는 VCL 스타일 아키텍처를 향상해 VCL 스타일에서도 하이 DPI를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모니터에서도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멋지게 표시됩니다. 이미 VCL 컨트롤들은 높은 해상도에서도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이 DPI를 완벽 지원합니다. 스타일의 일부 컨트롤은 이미지를 통해 외관을 표시합니다. 스타일 내부에는 비트맵이 포함되어 있고 이 비트맵을 다양한 해상도에 맞게 표시하도록 10.4 시드니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박스의 체크마크는 이미지를 이용해 커스텀한 체크마크를 표현합니다. 이 체크마크 이미지는 기본 해상도용 이미지, 그리고 150% 크기의 이미지, 200% 크기의 이미지 등으로 복수의 이미지를 스타일에 추가하고 표시되는 UI의 해상도에 맞게 적절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UI 컨트롤을 표현하게 됩니다. 엠버카드를 제공하는 기본 VCL 스타일과 프리미엄 VCL 스타일에는 이미 이러한 작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DPI 변경 시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 낮은 해상도의 모니터에서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로 폼을 이동하거나 반대로 높은 해상도에서 낮은 해상도로 폼이 이동될 때 적절한 크기로 컨트롤들과 포함된 이미지가 표현됩니다. 하이 DPI 기술은 윈도우 기술 중 모니터 퍼 V2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RAD 스튜디오 모니터 퍼 V2 기술을 프로젝트 옵션을 통해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VCL 프로젝트 생성 시 기본으로 설정됩니다. 여러분의 앱도 최신 버전의 윈도우 기능에 맞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VCL 스타일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VCL 스타일 디자이너는 동일한 요소를 다양한 해상도에서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복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style.png 파일 외에도 style 언더바 15x png, style 언더바 20x png 등의 이미지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x, 20x는 150%, 200% 비율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전 버전과의 호환을 위해 기본 해상도의 경우 언더바 10x 등의 전미사를 생략해도 됩니다. 스타일 API는 해상도에 맞는 크기 조정 기능을 통해 스타일 데이터에서 크기 조정된 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해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로 컨트롤들을 선명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데모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4 시드니에서 VCL 폼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프로젝트 생성해 놓고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프로젝트 옵션스, 자, 어페어런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어페어런스의 커스텀 스타일스 항목을 보시면은 자, 엠베카드로 테크놀로지에 제공해주는 하이 DPI가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들 목록들이 별도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윈도우 10 블루 스타일로 적용했고 기본 스타일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10.4 시드니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로드 해놓고 10.3.3 리오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배율에서는 시드니와 리오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해상도의 배율을 150%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시드니에서는 체크박스의 체크 마크가 크게 그리고 10.3 리오에서는 크지 않게 표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배율을 조금 더 확장했을 때 더 확연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시드니에서는 이렇게 체크 마크가 크게, 이 리오에서는 체크 마크가 작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영역들은 이미 10.3에서 다 적용된 것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최근에 윈도우의 배율을 많이들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자들에게 이런 작은 차이점이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10.4 시드니에서 적용되는 이 VCR 스타일의 하이 DPI 적용된 기능들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툴스의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 자, 이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는 VCL 스타일과 파이어모키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윈도우 10 블루 스타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항목에 보면은 기본 배열인 style.png의 체크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style underbar 15x.png에서는 이런 체크 마크가 상대적으로 1.5배 정도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x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기본 배율의 2배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오브젝트의 체크박스 항목에서도 체크드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체크드 15x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표현하도록 이미 VCL 스타일에서 하이 DPI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VCL 스타일 만들거나 만들 예정이시라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잘 적용하셔서 저 높은 해상도에서도 적절한 이런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AD 스튜디오 10.4 시드니에서는 VCL 개별 컨트롤 스타일링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VCL 스타일은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하나의 스타일이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10.4 시드니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각 폼마다 또는 하나의 폼의 개별 컨트롤마다 다른 VCL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려한 폼과 같이 여러 개의 버튼을 각기 다른 스타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VCL 프로젝트 옵션에서 사용하려는 VCL 스타일을 여러 개 선택하고 각 컨트롤의 스타일 네임 속성에 해당 스타일 이름을 지정하면 개별 컨트롤마다 다른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매우 유연하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지만 스타일을 지원하지 않는 컨트롤들, 예를 들어 서드파티 컴포넌트 등을 사용할 경우 기본 플랫폼 테마를 적용하고 원하는 컨트롤들만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컴포넌트들에서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적용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이유로 VCL 스타일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원하는 스타일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CL 개별 컨트롤 스타일링을 사용하려면 먼저 프로젝트 옵션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여러 개의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폼과 컨트롤의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T 컨트롤의 스타일 네임 속성에 스타일 이름, 문자열을 지정하면 됩니다. 단 스타일 결과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네임 속성은 기본적으로 공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백으로 설정한 경우 부모의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컨트롤의 경우 부모가 폼이 될 수도 있고 패널이나 그룹박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부모와 폼의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즉 스타일 네임이 공백이라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스타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중 윈도우즈 스타일의 경우 특별한 스타일입니다. 윈도우즈 스타일은 플랫폼의 기본 스타일로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본 스타일로 윈도우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드파티 컨트롤 등은 스타일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VCL 개별 컨트롤 스타일링 데모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CL 폼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컨트롤들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 옵션에서 VCL 스타일을 여러 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어페어런스에 저는 스카이,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아쿠아, 카본, 라이트, 루나 등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지정을 해놓고 스카이 스타일을 디폴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컨트롤 보시면은 버튼 스타일 네임 속성을 공백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기본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버튼 2 같은 경우도 버튼 3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형태의 문자열을 통한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요 건 같은 경우에는 루나라는 스타일 네임을 지정을 했고요. 자, 근데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네임을 루나라고 지었습니다. 자, 즉 이 버튼 등과 같은 컨트롤의 스타일 네임이 공백일 경우에는 이 버튼의 부모인 패널의 스타일 네임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그 컨트롤마다 스타일 지정을 해서 개별적인 컨트롤 스타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루나라는 스타일 네임을 지정을 했고, 이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네임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공백으로 설정을 했지만, 이 버튼 1의 부모인 패널의 스타일 네임이 루나이기 때문에 이 버튼 5에 직접적으로 스타일 네임을 루나로 지은 것과 동일한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4 시드니에는 몇 가지 새로운 VCL 컴포넌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새로운 브라우저 컴포넌트인 T-엣지 브라우저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구글의 HTML 렌더링 엔진인 크로미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웹뷰 2를 사용한 웹브라우저 컴포넌트입니다. 기존의 T 웹브라우저는 윈도우 OS가 기본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IE 기반 웹브라우저 컨트롤은 OS에 기본 설치된 엔진을 사용하지만 엣지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운영체제의 기본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로미엄 기반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하며 배포 시에는 웹뷰2 컨트롤 라이브러리 즉 DLL을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취득하는 과정은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서 엣지로 검색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엣지 엔진은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 더욱 현대적이고 안전한 HTML 엔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기적인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이슈를 해소할 것입니다. 기존의 T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면 선택적으로 엣지 엔진 또는 IE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셀렉티드 엔진 속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을 통해 기존과 같이 T 웹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사용하더라도 엣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엣지 엔진을,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IE 엔진을 사용해 웹페이지를 렌더링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VCL 폼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구성하겠습니다. 패널과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엣지 브라우저는 폼에 가도록, 자, 그리고 온라인을 탑으로 지정하고 엣지는 클라이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기존 IT 웹브라우저랑 동일한 방식으로 엣지 브라우저에 내비게이트를 https 데브기어 홈페이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엔진을 기반으로 한 엣지 브라우저가 실행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개발하는 시점에는 이 엣지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만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배포 시에는 웹뷰 라이브러리를 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라이브러리는 자, 웹뷰2 loader.dll 이고요. 요거를 실행 파일과 같은 경로에 DLL 복사해서 배포를 하시게 되고 설치하는 과정은 툴스의 게딧 패키지 매니저에서 엣지로 검색을 해서 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엣지를 입력하면 자, 엣지 뷰2 SDK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리드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10.4에 포함된 새로운 VCL 컴포넌트 중 하나는 윈도우 타이틀바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T-타이틀바 패널입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타이틀바를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타이틀바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습니다.
이번 RAD 스튜디오의 10.4의 타이틀바도 타이틀바 패널을 이용해 검색과 기능 버튼들을 추가했습니다. 이 타이틀바 패널에서는 제목 표시줄의 탭, 툴바, 버튼, 검색창, 메뉴 등과 같은 모든 컨트롤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의 제목 표시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나게,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제목 표시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0.4에서는 단순하게 타이틀바에 컨트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윈도우의 아이콘을 변경하거나 제목의 색상과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타이틀바를 전체적으로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의 최소화, 복원, 닫기 버튼 외에 시스템 버튼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모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바 데모 중 심플 데모입니다. 타이틀바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틀바 패널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폼에 있는 커스텀 타이틀바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심플 데모에서는 커스텀 타이틀바 속성을 통해 제어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폼의 커스텀 타이틀바 속성의 시스템 헤이트, 시스템 컬러스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네이블 시키고 먼저 타이틀바의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액티브 했을 때는 마룬, 인액티브 했을 때는 그린. 자, 그리고 캡션을 보이거나 감출 수도 있고, 아이콘을 보이거나 감출 수도 있습니다. 자, 타이틀바의 높이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 영역에도 또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캡션에 대한 정렬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커스텀 타이틀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는 타이틀바 패널을 추가를 합니다. 자, 타이틀바 패널을 추가한 이후에, 자, 폼에 보시면 커스텀 타이틀바 속성의 컨트롤 속성을 조금 전에 추가했던 타이틀바 패널을 지정을 하고 이네이블을 true를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타이틀바 패널에 원하는 모든 컨트롤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할 것들은 아니고 이미 배포되어 있는 또 다른 타이틀바 샘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샘플에는 이렇게 액션 메뉴, 그리고 이 툴바, 그리고 시스템 메뉴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바의 높이를 지정해서 또 다른 버튼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자, 이렇게 타이틀바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색상 등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치하기 위해서 스카이 블루로. 자, 그리고 이런 메뉴나 이 툴바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거나 감추는 것들도 코드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타이틀 바를 전체적으로 다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타이틀 바를 커스터마이징 한 것들이 이 탐색기입니다. 윈도우의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타이틀 바 기능 외에도 이렇게 버튼 등,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한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인액티브 했을 때의 색상, 자, 요 색상 화이트로 표시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타이틀바 또는 타이틀바 패널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현대적이고 좋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CL에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미지 컬렉션은 이전 버전인 10.3에서 추가된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이미지 리스트의 이미지를 다양한 해상도에서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표시 아키텍처의 일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리스트의 경우 고정된 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해 윈도우의 해상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해 선명하지 못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로 T-버추얼 이미지 리스트 컴포넌트가 추가되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해상도에 따른 이미지를 복수에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 컬렉션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미지 컬렉션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이름별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단독 이미지도 여러 해상도에 맞게 선명히 표현할 수 있는 T-버추얼 이미지 컴포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컴포넌트도 T-버추얼 이미지 리스트와 같이 이미지 컬렉션에서 현재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재 해상도의 모니터의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를 표현할 뿐 아니라 모니터의 이동 시에도 각 모니터의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적절한 해상도의 이미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작은 이미지로 큰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이때 비트맵 스케일링, 즉 크기를 증가하는 로직이 수행되는데 이번 10.4에서 비트맵의 크기를 증가하는 로직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비트맵의 크기를 강제로 늘리면 격자 형식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표현되는데 새로운 T-스케일드 그래픽 드로어 클래스를 기반으로 크기를 늘리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이미징 컨트롤을 기반으로 구현됐지만 원한다면 새로운 플러그인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는 모델로 구현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T-스케일드 그래픽 드로어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컨트롤에 포함된 이미지들의 크기를 증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DB 내비게이터, 미디어 플레이어, DB 그리드 등의 버튼 등이 해상도 증가에 따라 더 선명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이지만 개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수의 윈도우 API가 파스칼 언어의 선언과 윈도우 API 선언 간의 불일치와 새로운 윈도우 API 추가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 적용되었습니다.